처음엔 기차역의 여느 분주한 아침 같았다. 사람들은 서두르고 안내 방송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인파 한가운데서 경찰견이 갑자기 굳어섰다. 귀가 꿈틀했고 시선은 엄마 손을 꼭 쥔 작은 소녀에게 꽂혔다. 다른 이들 눈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렉스에겐 뭔가 이상했다. 떨리는 손가락이 엄마의 등에 5번씩 거듭해서 두드렸다. 그 조용한 신호를 알아챈 건 렉스뿐이었다. 순식간에 렉스는 대열에서 이탈해 핸들러를 아이 쪽으로 끌고 갔다. 핸들러는 그를 붙잡아 세우려 했다. 왜 그러니? 녀석! 어리둥절해 물었지만 렉스는 꼼짝하지 않았다. 잠시 뒤 드러난 진실은 역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터였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렉스가 발견한 것은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라 이름도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는지 보는 게 늘 즐겁습니다. 중앙역의 출근길은 절정이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발걸음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일정한 리듬처럼 뒤섞여 흘렀다. 경관 마크는 케이사인 파트너인 렉스와 나란히 걸으며 제복 모자를 다잡았다. 렉스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호박빛 눈을 가진 강인하고 규율 잡힌 점원 셰퍼드였다. 둘은 5년 넘게 한 팀으로 일했다. 수없이 많은 순찰과 용기와 직감을 시험하는 긴장된 순간들을 거치며 그 유대는 단단해졌다. 오늘도 그저 또 하나의 일상 근무일 뿐일 터였다. 특별한 일은 없고 늘 그렇듯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질 뿐. 하지만 마크는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경험은 위험이 좀처럼 예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건 주인이 없는 가방, 불안한 표정, 심지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몸짓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렉스는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터미널을 가로지르며 얼굴을 훑고 움직임의 패턴을 살폈다. 렉스는 조용하고 정확한 보폭으로 걸었다. 폴리스라 적힌 조끼가 밝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승객들은 스쳐 지나가며 미소를 지었고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었다. 마크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계속 주변을 쓸었다. 차분함과 경계 사이를 오가는 끊임없는 춤처럼. 그는 중앙 아트리움 근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렉스가 벤치 줄을 따라 냄새를 맡게 했다. 개의 꼬리는 느긋하게 흔들렸고 코는 소리 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커피를 들고 허둥지둥 지나갔다. 한 엄마는 우는 아기를 달랬고 매표소 근처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오늘도 평온하네. 그치, 친구? 마크가 중얼거렸다. 렉스의 귀가 그 말에 살짝 꿈틀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움직이는 군중에 고정돼 있었다. 잠시 뒤 스피커가 지직거리며 울렸다. 승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 7번 열차는 15분 후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군중은 밀물처럼 빽빽해졌다. 마크는 몸을 고추스며 렉스의 목줄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또 한 팀의 경찰과 그의 개처럼 안심을 주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평온한 겉모습 아래에서 마크의 본능은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렉스는 늘 그랬듯 경계심을 잃지 않은 채 앞쪽 사람 물결을 소리 없이 훑었다. 이번 근무가 끝나기 전에 겁먹은 하나이의 작은 신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리라는 걸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분 단위로 흘러갈수록 여행객들의 흐름은 점점 더 빽빽해졌다. 대합실은 활기로 윙윙거렸고 목소리가 겹쳐지고 안내 방송이 메아리 쳤으며 발걸음 소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리듬으로 뒤섞였다. 마크는 군중 사이를 조심스레 가로지르며 앞쪽 얼굴들을 훑었고 렉스는 그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뜻을 담은 듯 걸었다. 셰퍼드인 렉스의 머리가 아주 살짝 돌아갔다. 지나치는 사람들을 살피는 이상 징후를 찾기 위한 늘 하던 확인이었다. 보안 검색대 근처에서 마크의 시선이 선명한 파란색 코트를 입고 새 아이와 손을 맞잡고 걷는 한 여자에게 멈췄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다. 어쩌면 너무 침착했다. 재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는 듯했다. 막내인 연한 갈색 머리의 작은 여자아이는 약간 뒤처졌고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아이의 움직임 어딘가가 마크의 주의를 끌었다. 여자는 피곤하면서도 집중한 표정으로 어깨에 큰 검은 핸드백을 맨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꼬마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동그랗게 커지고 물기 어린 거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 아이는 초조하게 둘러보며 몇 걸음마다 뒤를 흘끗거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듯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렉스의 귀가 파르르 떨렸다. 걔는 속도를 늦추며 편안하던 자세에서 경계태세로 바뀌었다. 마크는 곧장 알아챘다. 렉스는 이유 없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왜 그래, 친구? 그가 속삭였다. 걔는 짖지 않았다. 대신 여자와 아이들을 향해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다. 마크도 그 시선을 따라가 다시 그 꼬마를 보았다. 이제는 가족보다 한 발 뒤로 처져 있었다. 엄마의 소나기에서 작은 손이 미끄러지려다 다시 끌려 들어갔고 움직임은 머뭇거렸으며 걸음은 고르지 못했다. 가족과 여행 중인 아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그 느긋한 리듬이 아니었다. 마크의 직감이 작은 경고를 보냈다. 그는 침묵 뒤에 숨어 있는 공포를 이미 보아왔다. 그 아이의 몸짓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억눌려 있었다. 그는 일단 그 생각을 털어냈다. 아마 낯을 가리거나 군중이 무서운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렉스는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집중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숨은 고르고 꼬리는 단단히 굳어 있었다. 마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분주한 대합실을 한 번 더 훑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평범한 아침 혼잡의 한가운데에서 무언의 도움 요청이 막 드러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렉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열차 안내 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지자 군중이 물결치듯 움직였다.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고 커피컵을 움켜쥔 채 서둘러 지나갔다. 바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렉스는 걸음을 멈췄다. 몸이 굳고 귀가 쫑긋 섰다. 주변 공기를 들이마시며 콧구멍이 크게 벌어졌다. 리드 줄이 팽팽해졌다. 마크가 즉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왜 그러지, 녀석? 그는 앞쪽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렉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호박빛 눈은 군중 속을 헤집고 나아가는 파란 코트를 입은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 셋을 향한 한 지점에 고정돼 있었다. 익숙한 위험의 신호가 아니었다. 폭발물 냄새도 마약의 흔적도 없었다. 이건 달랐다. 더 예리했고 더 본능적이었다. 렉스의 으르렁거림은 낮게 깔려 거의 속삭이는 경고에 가까웠다. 마크는 소리를 듣기도 전에 리드줄을 통해 그 진동을 먼저 느꼈다. 진정해.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그는 오래전에 렉스의 본능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이게의 행동은 언제나 정확했고 결코 우연하지 않았다. 렉스가 멈춘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었다. 앞쪽에서 작은 소녀가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지만 거의 애원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그러곤 재빨리 눈을 돌렸다. 여자는 아이 손을 더 세게 움켜쥐어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 아이를 바짝 끌어당겼다. 마크는 그 동작을 포착했고 맥박이 빨라졌다. 렉스의 꼬리가 단단히 굳고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숨이 깊어지고 콧구멍이 다시 벌어졌다. 광택난 바닥을 톡톡 울리는 발톱 소리가 소음을 가르고 스며들었다. 마크는 그 시선을 따라가 그 가족이 개찰구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자의 움직임 어딘가가 억지스러웠다. 개찰 직원에게 짓는 미소도 지나치게 만들어진 표정이었다. 자세는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소녀가 살짝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여자는 달래주려 멈추지 않았다. 그저 더 세게 잡아당겼다. 그 한 동작에 렉스가 한 번 짖었다. 날카롭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주변 몇 사람이 고개를 돌릴 만큼. 렉스 조용. 마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명령했지만 그의 파트너는 듣지 않았다. 점원 셰퍼드는 자리를 굳혔다. 근육이 팽팽히 긴장한 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낮게 웅성거렸다. 마크의 속이 바짝 조여들었다. 렉스가 감지한 게 무엇이든 허탕은 아니었다. 개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무엇 때문이지? 마크는 리드줄을 더 힘줘 쥐고 앞쪽 얼굴들을 훑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렉스는 이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한 가지를 감지하고 있었다. 겉모습 바로 아래에서 미세하게 뛰고 있는 위험의 무언의 심장 박동을. 역은 움직임으로 살아 있었다.
사람과 목소리와 소음이 끊임없이 뒤엉켜 흐릿하게 스쳐갔다. 하지만 렉스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의 집중은 단 하나로 좁혀졌다. 그 작은 소녀,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계태세였다. 마크는 그걸 리드줄을 통해 느꼈다. 본능으로 빚어진 심장박동 같은 팽팽한 진동, 파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아이들을 대기구역 쪽으로 이끌었다. 걸음은 재냈고 소나기는 단단했다. 가장 작은 소녀가 또 뒤처졌고 작은 손가락이 엄마의 등을 스치듯 닿았다. 군중 속에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몸짓이었지만 렉스는 단번에 포착했다. 5번 톡톡, 잠시 멈추고 다시 5번. 마크는 거의 놓칠 뻔했다. 하지만 렉스는 아니었다. 점원 셰퍼드가 몸을 굳히고 꼬리를 세운 채 낮고 의도적인 으르렁거림을 냈다. 공격이 아니라 신호였다. 그는 냄새뿐 아니라 몸짓 패턴에도 반응하도록 훈련받아 있었다.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뭘 본 거야, 친구? 그가 낮게 속삭였다. 렉스의 시선은 소녀에게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헤아리듯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아이의 얼굴엔 공포가 어려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린 채 눈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스웨터를 고치는 척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일어났다. 여자의 등에 대고 소녀의 손이 부드럽게 5번 톡톡. 이번에는 마크도 보았다. 미묘했고 은밀했지만 분명 의도적이었다. 경관의 속이 바짝 죄어들었다. 그는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말하지 못한 채 도움을 알리려는 피해자들이 쓰는 암호 신호를. 지금 이게 그건가? 렉스가 다시. 이번엔 더 크게 으르렁거렸고 근처 승객들의 시선이 쏠렸다. 여자는 움찔하며 몸을 획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억지였다. 문제라도 있나요, 경관님? 그녀가 물었다. 말투는 매끈했지만 미세하게 떨렸다. 마크는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그냥 순찰 중입니다. 그가 대답하며 떨고 있는 아이와 그녀 사이로 시선을 오갔다. 렉스는 한 발 더 내디뎠다. 온몸이 팽팽히 긴장했고 본능이 리드줄을 강하게 끌어당겼다. 공기가 걸쭉해졌다. 고요와 혼돈 사이에서 조용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녀가 고개를 들어 단 한순간 렉스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가 둘 사이를 스쳐갔다.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다. 마크의 맥박이 빨라졌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크게 아주 크게 잘못돼 있었다. 그리고 렉스는 그걸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터미널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낮게 울리던 이야기 소음이 불안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은 듯했다. 마크는 그 변화를 감지했다. 훈련된 경관만이 알아차리는 기류의 변동. 그리고 그 중심에 렉스가 있었다. 리드줄이 다시 팽팽해졌고 금빛이 도는 검은 털 아래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으르렁거림이 낮고 깊게 울려 폭풍 전 경고종처럼 공기를 떨게 했다. 마크는 손에 힘을 더 줬다. 렉스, 힐. 그가 낮게 명령했지만 렉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윤이 반짝이는 바닥에 네 발을 단단히 박고 시선은 파란 코트를 입은 여자에게 꽂혀 있었다. 귀는 뒤로 젖혀지고 콧구멍은 벌렁거렸으며 온몸이 결연하게 앞으로 기울었다. 늘 그를 움직이던 명령들 앉아 기다려 놔. 은 모두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건 불복종이 아니었다. 본능이 조종권을 잡은 것이었다. 여자는 으르렁거림에 놀라 굳어섰다. 미소가 흐트러졌다. 왜 당신 개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죠? 그녀는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재빨리 물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마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부인, 이 녀석은 훈련된 경찰견입니다. 이유 없이 반응하지 않아요. 둘 주변으로 여행자들의 걸음이 호기심에 느려졌다. 사람들은 눈치 보며 휴대폰을 들어 장면을 찍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속삭임이 물결처럼 인파 속으로 퍼져갔다. 수십 쌍의 눈길이 닿음에 그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개와 잠깐 스친 그 소녀의 눈 속 두려움에 있었다. 렉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속삭였다. 말해봐, 친구. 뭐가 보여? 렉스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서 소녀의 떨리는 손으로 옮겨갔다. 그러고는 번쩍 달려들듯 앞으로 치고 나갔다. 마크는 간신히 리드줄을 틀어주었다. 그 반동에 몸이 휘청거릴 뻔했다. 이봐요. 여자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확 물러서며 쏘아붙였다. 걔 좀 제대로 붙잡아요.
마크는 리드줄 잡지 않은 손을 들어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모두 뒤로 물러나 주세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다. 다른 손은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처럼 권총집 근처를 맴돌았다. 렉스가 한 번 짖었다. 우렁차고 명령하는 듯한 소리가 터미널 벽에 메아리 쳤다. 소녀가 귀를 막으며 움찔했다. 하지만 마크의 주의를 붙든 건 짖음이 아니었다. 소녀의 반응이었다. 걔가 무서운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의 기색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에게 무음으로 전한 두 단어, 우릴 도와줘. 마크의 숨이 가슴에서 턱 막혔다. 렉스가 또 한 번 날카롭게 짖으며 줄을 당겼다. 그의 눈은 목적의식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었다.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외침에 응답하고 있었다. 훈련은 통제를 유지하라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다른 말을 했다. 여기서는 더 깊은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매뉴얼도 대비시켜주지 못한 일.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렉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좋아 파트너, 길은 네가 열어. 그러자 걔는 모든 것을 뒤흔들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다. 터미널의 소음은 배경 잡담에서 불안한 중얼거림으로 바뀌었다. 수십 쌍의 호기심 어린 눈들이 파란 코트를 입은 여자와 경찰견의 대치를 지켜봤다. 마크의 맥박은 빨라졌지만 표정은 잔잔했다. 공포와 질서의 경계에 수도 없이 서본 자만의 침착함. 부인.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여자는 몸을 굳히며 소녀의 팔을 더 꽉 움켜쥐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믿어지게 만들 만큼만 목소리가 떨렸다. 왜 당신 개가 이러는 거죠? 렉스는 자리를 지킨 채 거친 숨으로 가슴을 크게 올리고 내렸다. 꼬리는 곧게 굳었고 몸은 앞으로 기울었으며 시선은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마크는 무장한 용의자나 과열된 군중 앞에서도 렉스가 맞서는 걸 봤지만 뚜렷한 자극 없이 이런 수준으로 경계하는 건 처음이었다. 소녀가 뭔가 말하려 하자 여자가 쏘아붙였다. 조용히 해. 칼처럼 날카로웠고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데다.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한순간에 마크의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다. 무서워서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두려움 뒤에 더 깊은 게 숨어 있지 않다면 마크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가방을 열어 주셔야겠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렀다. 뭐라고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통상 절차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다. 절제된 어조 아래 권위가 깔려 있었다. 제 파트너가 뭔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평범함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며 군중은 더 조용해졌다. 렉스의 귀가 쫑긋거렸다. 몸의 긴장이 더 팽팽해졌다. 여자는 망설이며 가방을 품에 더 바짝 끌어안았다. 마크는 그녀의 손에서 핏기가 가시고 떨리는 것을 힘이 잔뜩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인. 그가 다시 이번엔 더 부드럽게 말했다. 제발 수월하게 갑시다. 순간 그녀의 가면에 금이 갔다. 침착한 미소가 사라지고 날 것 같은 무언가가 드러났다. 패닉. 그녀는 초조하게 코트를 고쳐 입으며 시선을 출구로 흘렸다. 그러고는 움직였다. 광란에 가까운 한 번의 동작으로 몸을 획 돌리더니 소녀를 자신 뒤로 끌어당기며 군중을 뚫고 나가려 했다. 탄성이 터졌다. 마크는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렉스! 그가 외쳤다. 점원 셰퍼드는 달려들었다.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길을 막기 위해서였다. 번개처럼 움직이며 훈련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밀함으로 그녀의 진로를 차단했다. 그의 짖음이 터미널을 뒤흔들듯 울려 퍼지자 여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크도 다가가며 통제권을 확실히 줄 만큼의 거리까지만 순식간에 좁혔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다. 여자는 깨달음에 눈을 크게 뜬 채 굳어섰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렉스는 그녀와 코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섰다. 그의 몸은 충성과 정의로 세운 벽 같았다. 마크는 떨고 있는 아이와 그 팔을 움켜쥔 여자를 번갈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는 확신했다. 렉스는 틀리지 않았다. 여기 뭔가가 위험할 정도로 뒤틀려 있었고 진실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는 조심스레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군중에 낮은 웅성거림과 뒤섞여 렉스의 짖음의 잔향이 아직 공기 중에 걸려 있었다.
여자의 숨은 가쁘고 얕았고 어린아이를 붙든 소나기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마크의 시선이 주변을 훑었다. 떨고 있는 아이, 점점 팽팽해지는 목줄,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얼어붙은 군중. 부인,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 손을 놓으세요.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표정이 흔들렸다. 먼저 분노, 이어 절박함.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렉스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으르렁거림은 더 낮고 깊어졌고 보호하려는 기색이면서도 집중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더 가까이 보라고 일러주는 길잡이 같은 본능이었다. 그 아이는 얼굴을 살짝 돌려 그의 시선을 겨우 맞췄다. 그 잠깐의 눈맞춤이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와닿았다. 그 아이의 눈은 겁먹은 것만이 아니었다. 애원이 서려 있었고 크게 뜨인 눈에 물기가 돌았으며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침묵의 말들로 가득했다.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갇힌 이의 눈빛이었다. 마크는 몸을 약간 낮추며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얘야, 괜찮니? 아이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선 여자 쪽을 재빨리 흘깃 보더니 다시 마크를 보았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안고 있던 봉제 인형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질리릴 때까지 꽉 움켜쥐었다. 렉스의 귀가 앞쪽으로 기울었다. 그는 이제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아이에게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꼬리는 빳빳했고 숨은 얕았다. 그의 온 신경이 아이의 몸짓을 읽고 있었고 미세한 표정 하나하나가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여자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 애는 그냥 겁먹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급히 말했다. 당신들이 오히려 그 애를 겁주고 있어요. 마크는 천천히 일어서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럼 왜 나를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죠? 여자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군중은 긴장을 감지한 듯 낮게 웅성거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크의 직감은 점점 더 크게 소리쳤다. 아이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출구 쪽으로 번쩍 스치는 눈길, 울음을 꼭 참듯 꾹 다문 입술.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다. 렉스가 낮게 낑낑거렸다. 경계라기보다 공감의 소리에 가까웠다. 마크는 그걸 단번에 알아들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그 아이는 경찰관이나 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눈동자 뒤에 숨은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단 한 동료만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침묵의 호소가 있었다. 렉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거의 견디기 어려웠다. 순간이 불안으로 짙어지자 군중의 웅성거림은 멀리서 흐릿하게 사라졌다. 마크는 공기 중에서도, 렉스의 목줄에서도, 심지어 작은 아이의 떨리는 손에서도 긴장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성급히 입을 연 건 여자였다. 말도 안 돼요. 억지로 분노를 실은 목소리로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들이 내 아이들을 겁주고 있어요. 우린 그냥 열차를 타려던 참이에요. 마크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부인, 진정해 주십시오. 제 K9 파트너 견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렉스는 그의 곁에 단단히 서서 여자의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다. 털은 약간 곤두서 있었지만 그건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극도로 예민해진 경계 때문이었다. 꼬리는 빳빳했고 호흡은 고르게 통제되어 있었으며 귀는 예리하게 반응했다. 꼬마 아이는 엄마 뒤로 살짝 물러섰고 눈은 다시 렉스를 흘끗거렸다. 이번엔 마크도 보았다. 거의 티나지 않게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다. 마치 보내지 마요라고 말하는 듯한 미세한 신호였다. 부인, 마크가 다시 말했다. 검사를 위해 가방을 건네주시겠습니까? 여자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다물렸다. 안 돼요. 그녀가 재빨리 잘랐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렉스가 갑자기 낮고 깊은 짖음을 터뜨렸다. 날카롭고 단호한 울림이 홀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흠칫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다. 여자의 손이 움찔하며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마크가 한 걸음 내디뎠다. 렉스 진정. 그가 낮게 달랬지만 걔가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속이 비틀리는 듯했다. 이건 평범한 경보가 아니었다. 여기 어딘가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훈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잘못됨이었다. 제발요. 여자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린 늦었어요. 아이들이 쉬어야 해요. 침착하려는 말과 달리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간단히 확인만 하죠. 마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금방 끝납니다. 꼬마의 숨이 가빠졌다. 장난감을 더 세게 끌어안았고 눈동자가 촉촉해졌다. 렉스가 낮게 낑낑거렸고 시선은 아이에서 가방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다시 한번 짖었다. 더 크고 더 날카롭게 모두의 주의를 요구하듯 마크의 손이 본능적으로 가방 지퍼로 갔다.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한마디면 마크에게는 충분한 확인이었다. 그는 근처의 다른 경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보안요원 지원 바랍니다. 여자를 계속 주시한 채로 외쳤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휴대폰들이 들어 올려지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 렉스가 한 발 더 다가섰다. 낮은 으르렁거림은 한결같았고 몸으로 마크와 그 가족 사이에 보호막을 세웠다. 여자의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입술이 떨렸다. 이마에 땀이 번들거렸고 등 뒤로도 반짝였다. 꼬마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조용한 안도로 바뀌었다. 마크의 직감이 진실을 소리쳤다. 여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는 내내 살아왔고 렉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걸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마크가 더 다가서자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더 짙어졌다. 군중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터미널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렉스에게, 그리고 가방을 방패처럼 움켜쥐고 떨고 있는 여자에게 꽂혀 있었다. 부인, 마크가 낮게 말했다. 내려놓으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끈을 움켜쥔 주먹의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제발요. 이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채로 그녀가 속삭였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보여주세요. 마크가 대답했다. 어조는 차분했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렉스의 으르렁거림이 더 낮고 깊어졌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경고로 가득한 소리. 개의 본능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목적을 품은 근육 하나하나가 팽팽히 긴장했다. 그의 시선은 여자 가방과 그녀 뒤에 서 있는 꼬마 사이를 오갔다. 장난감을 더 꽉 끌어안은 아이의 입술이 떨렸고 두 눈은 두 어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마침내 여자의 버팀이 무너졌다. 그녀는 손을 떨며 가방을 천천히 검사대 위에 내려놓았다. 불법적인 건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발, 우린 그냥 가고 싶을 뿐이에요. 마크가 곁에서 돕던 요원 하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가방 지퍼를 열기 시작했다. 정적을 가르는 지퍼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렉스의 몸이 잔뜩 긴장했다. 그는 코끝을 바짝 들이댄 채 움직임 하나까지 냄새로 좇았다. 안에는 언뜻 보기엔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옷, 간식, 접힌 담요. 그런데 겹 사이에 끼워진 아이 스웨터에 둘둘 감긴 작은 금속 물체가 눈에 띄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무기는 아니었다. 휴대폰이었다. 값싼 선불폰. 뒷면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요원에게 건넸고 요원이 재빨리 살폈다. 유심이 없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렉스가 날카롭게 한번 짖었다. 그의 시선이 가방 맨아래 칸으로 번쩍 꽂혔다. 마크가 잠시 망설이다가 더 깊숙이 손을 넣었다. 손끝이 딱딱한 것에 스쳤다. 서류였다. 그는 그것들을 꺼냈다. 여행 서류 일체, 여러 권의 여권, 그리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 여러 장.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얼굴은 하나, 그 여자였다. 마크의 턱이 굳어졌다. 부인?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렉스가 다시 이번엔 더 크게 으르렁거렸다. 마크의 시선이 무더기에서 빠져나온 아무 표기도 없는 작은 봉투 하나에 내려갔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먼 거리에서 몰래 찍은 듯한 거친 질감의 아이들 사진. 군중 속에서 탄성이 물결처럼 번졌다. 여자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눈에 공포가 번쩍였다. 그거 돌려줘요. 그녀가 몸을 던지며 외쳤다. 마크는 즉시 뒤로 물러나며 그녀를 막으려 손을 들어 올렸다. 그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소녀가 낮게 훌쩍이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가 우리 휴가 간다고 했어요. 마크의 속이 싸늘해졌다. 그는 곁에 요원과 무겁게 눈을 맞췄다. 렉스는 이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지켜보며 기다렸다. 마크도 렉스도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잠시 동안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사진들은 탁자 위에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였다. 어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겁먹은 표정이었다.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사진마다 낮게 속삭이는 듯했다. 군중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며 낮은 불신의 물결로 번졌다. 그러나 마크의 시선은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자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글썽겼다. 흐르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었다. 작은 손은 봉제 인형을 꼭 껴안고 떨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게 그것뿐인 것처럼. 부인,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옆으로 비켜주셔야 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고 눈에 공포가 번쩍였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이 그러면 그들이 우릴 렉스가 한번 짓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깊은 으르렁임이 터미널을 천둥처럼 굴러갔다. 그 소리는 공격이 아니었다. 보호였다. 마크는 몸을 조금 낮추며 소녀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있지. 넌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아. 약속할게. 소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얼어붙은 듯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얘야. 그가 다정히 말을 이었다. 이름이 뭐니? 여자가 끼어들려 했다. 얘가 당신이랑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렉스가 아이 앞을 가로막아 몸으로 말없는 방벽을 만들었다. 묵직하고 침착한 그의 자세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걔는 누굴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소녀는 망설이며 여자를 보다가 렉스를 보았다. 걔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영리했고 인내심 있었고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제 이름은 릴리예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목소리가 너 너무 작아. 마크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야 했다. 안녕 릴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여자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니? 소녀는 꿀꺽 침을 삼켰다. 작은 손가락이 인형의 털을 비틀어 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 여자가 우리를 아빠 만나러 데려간다고 했어요. 마크가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를? 릴리는 힘없이 탁자 위 사진들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들요. 다른 아이들. 우리 모두 다시 같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쓸고 지나갔다. 웅성거리던 군중도 잠잠해졌다. 여자의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은 몰라요.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울부짖었다. 난 강요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만. 두 명의 요원이 여자를 제지하러 다가오자 렉스는 릴리 곁에서 보호하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크는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넌 옳은 일을 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릴리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알아봐 준 게 렉스를 바라보고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때 얘는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마크의 목이 메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렉스는 단지 위험을 감지한 게 아니었다. 소리 없는 도와달라는 부름을 듣고 응답한 거였다. 터미널은 이미 봉쇄됐다. 노란색 보안 테이프가 복도를 가로지르고 모든 출구마다 제복을 입은 경관들이 지키고 섰다. 여행에 웅궁대던 소음은 속삭임과 카메라 플래시로 바뀌었다. 평범한 순찰로 시작한 일이 전면 수사로 번졌다. 마크는 보안 사무실 구석에 서서 유리 너머로 파란 코트를 입은 여자를 두 형사가 신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자의 침착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앉아 눈은 텅 비고 손은 덜덜 떨었다. 렉스는 마크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경계를 풀지 않았고 창 너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갔다. 갓 뽑아낸 기록들로 두툼해진 서류철을 든 수석 수사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 이름은 에밀리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가방에 있던 신분증은 전부 위조예요. 지문 대조도 마쳤습니다. 진짜 이름은 데이나 보스, 세계주에서 현행 감시 대상에 올라 있어요.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혐의죠?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동 인신매매,
모직과 이동. 방 안을 무거운 침묵이 채웠다. 그 말에 무게가 가라앉자 마크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렉스를 보았다. 누구보다 먼저 걔는 이미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관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허위가족 신분을 이용해 주 경계를 넘어 아이들을 옮기는 조직과 연계돼 있습니다. 매번 보호자인 척하고요. 전형적 패턴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가방에 있던 휴대전화는 암호화된 일방통신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요. 마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믿기지 않음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그럼 릴리는 그녀 딸이 아니었던 거군요? 아예 아니죠. 남자가 대답했다. 그 아이는 3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친가족은 단 한순간도 수색을 멈추지 않았어요. 유리 너머에서 데이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부서지고 다급한 소리였다. 원한 게 아니었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들이 시켰어. 내가 거절하면 그들이. 목소리는 흐느낌 속으로 꺼져 들었다. 마크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고 한결같은 통증만이 자리했다. 그는 여전히 경계 태세로 누워있는 침착하고 단호한 렉스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알고 있었지. 그는 개의 머리를 쓸며 낮게 속삭였다. 저 여자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렉스는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눈빛은 한결같고 충직했으며 확신에 차 흔들림이 없었다. 형사가 서류철을 닫았다. 당신과 그 개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목숨을 구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여기서 빠져나갔다면 그 아이들 누구도 다시는 못 봤을지 모릅니다. 마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렉스에게 고정된 채였다. 점원 셰퍼드의 꼬리가 한번 느리고 묵직하게 흔들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태어난 이유를 다했다. 무고한 일을 지켜냈다. 밤이 도시를 덮으며 스카이라인을 푸른빛과 강철빛으로 물들였다. 경찰서는 긴박함으로 들끓었다. 전화가 울리고 무전이 지직거리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부추 발소리가 울렸다. 공기는 결의와 두려움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모든 경찰관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마크는 작전판에 펼쳐진 대형 디지털 지도 옆에 서 있었다. 빨간 핀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데이나 보스의 동선과 연결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기차역들, 모텔, 버려진 창고들, 그 한가운데서 깜박이는 불빛이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뽑아낸 GPS 신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신호는 이동 중이었다. 또 다른 접선 지점이군. 수사팀장이 중얼거렸다. 오늘 밤 나머지 아이들을 옮긴다. 마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렉스는 그의 곁에 앉아 경계태세로 깜박이는 점들의 시선을 고정했다. 소리가 날 때마다 귀가 파르르 떨렸다. 낮게 윙하는 무전음, 방 안의 긴장, 핸들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 공기 속에서 마크의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고르고 준비된 박동. 경찰견팀 대동에 5분 후 진입한다. 지휘관이 명령했다. 몇 분 뒤 차량 대열이 출발했다. 사이렌이 밤을 가르고 붉은빛과 푸른빛이 유리 빌딩에 부딪혀 튀었다. 선두 차량 안에서 마크의 손이 렉스의 조끼 위에 얹혔다. 대시보드 불빛에 포리스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났다. 준비됐지, 녀석. 그가 낮게 속삭였다. 렉스는 조용히 낑하는 소리를 냈다.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목적이 빛났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공업지대에 도착했다. 어둠에 삼켜진 빈 창고들이 줄지어 있었다. 신호는 거기서 멈췄다. 경찰관들이 소리 없이 흩어지며 무기를 빼들고 손전등으로 밤을 가르렀다. 마크는 렉스 곁에 쪼그려 앉아 목줄을 풀었다. 찾아. 그가 낮게 말했다. 렉스는 코를 낮게 내리고 꼬리를 빳빳이 세운 채 목적 있는 그림자처럼 앞으로 튀어갔다. 부스러기와 부서진 울타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공기를 맡았다.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자취를 따라갔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다. 몸이 굳고 귀가 쫑긋 섰다. 낮은 으르렁거림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렸다. 마크가 재빨리 따라붙자 손전등 빛이 잠긴 철문을 가르며 스쳤다. 그 뒤편에서 희미한 소리, 먹먹하게 막힌 소리, 아이의 목소리. 여기야. 마크가 외쳤다. 경찰관들이 달려왔다. 그들 중 한 명이 쇠지레로 문을 비집어 열었다. 금속이 힘없이 휘며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믿기 힘든 광경을 드러냈다. 5 아이가 서로 웅크려 붙어 있었고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으며 옷은 더럽고
얼굴은 탈진해 창백했다. 방 안은 한 박자 동안 숨을 죽였다. 이내 아이 하나가 훌쩍였다. 경찰이에요? 마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안전해. 렉스는 차분한 확신을 전하듯 꼬리를 낮춘 채 천천히 다가왔다. 아이들의 두려움은 서서히 경외로 녹아들었다. 그중 한 아이가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털을 살짝 만졌다. 우릴 찾아냈어요. 소년이 속삭였다. 마크는 희미하게 웃으며 눈가가 반짝였다. 그래? 그가 낮게 말했다. 늘 그래. 뒤쪽에서 무정이가 지직거렸다. 전부대, 아동 확보. 그리고 그 밤 처음으로 팀 전체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경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자 창고는 사이렌과 발소리, 고함 소리로 가득 메아리 쳤다. 구조된 아이들은 담요를 둘러쓰고 부드러운 다독임 속에 안전한 곳으로 호송되었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서 마크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자동차 엔진. 그는 뒤쪽 출입구로 날카롭게 몸을 돌렸고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지는 순간을 딱 맞춰 보았다. 검은 SUV가 좁은 서비스 도로를 타이어를 비명 지르게 하며 굉금을 내고 내달렸다. 도주한다! 한 경관이 외쳤다. 마크가 대답할 틈도 없이 렉스가 맹렬히 짖으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경고이자 약속이었다. 마크의 맥박이 치솟았다. 까 렉스! 그는 리드를 풀며 고함쳤다. 점원 셰퍼드는 폭발하듯 움직이며 젖은 포장도로를 발로 쿵쿵 내리쳤다. 그는 전력으로 달렸고 밤 공기는 얼굴을 베드 스쳐 지나갔으며 보폭마다 근육이 감겼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앞쪽에서 SUV가 요동치며 꺾였고 안개 속에 테일라이트가 깜빡였다. 3번 유닛, 용해 차량 동쪽으로 이동 중. 마크는 무정의에 대고 외치며 파트너를 뒤쫓아 전력 질주했다. 그의 부추 소리와 렉스의 발소리가 뒤섞여 멈춤 없는 추격의 박자가 되었다. 운전자는 그들을 떨쳐내려다 코너를 너무 빠르게 돌았고 쓰레기통을 스치며 골목에 요란하게 나뒹굴게 했다. 렉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잔해를 훌쩍 뛰어넘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거리를 좁혔다. 차 안에서 운전대의 남자가 욕을 내뱉으며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하지만 렉스가 더 빨랐다. 집중과 분노가 뒤엉킨 잿빛 섬광처럼. 좋아 얘야. 조금만 더. 마크가 숨죽여 중얼거렸다. 전속력으로 달리며 아드레날린이 피로를 태워 접샜다. 그러다 마지막 힘을 폭발시키며 렉스가 덮쳤고 열린 창 너머로 운전자의 소매 끝을 이로 덥석 물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획 꺾었다. SUV가 격하게 미끄러지다 스핀을 일으킨 뒤 철망 울타리에 쾅 하고 들이받았다. 엔진이 털털거리고 보닛에서 씩씩 김이 새어나왔다. 몇 초 뒤 마크가 권총을 빼들고 달려와 외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운전자는 팔을 부여잡은 차에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왔다. 렉스는 둘 사이에 서서 절제된 으르렁임으로 버티며 보호하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원대가 우르르 몰려드는 사이 마크는 재빨리 용의자를 제압했다. 수갑이 찰칵하고 잠기자 남자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너희가 이걸 막았다고 생각해? 너희는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 마크는 소나기에 힘을 주며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또 아이를 해치지는 못해. 용의자가 비죽 웃었다. 그러나 렉스가 앞으로 나와 시선을 그에게 꽂자 털과 근육로 빚어진 정의가 다가오자 그의 도전적인 기세는 서서히 꺼졌다. 잠시 뒤 경찰들이 남자를 끌어냈다. 번쩍이는 불빛이 렉스의 얼굴을 비췄다. 고요했고 단단했고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다. 마크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숨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자랑스러움으로 꽉 차 있었다. 또 해냈구나 파트너. 그가 속삭였다. 렉스는 낮게 헐떡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혼돈이 뒤엉킨 그 어두운 골목에서 단 하나의 진실이 또렷이 빛났다. 렉스를 특별하게 만든 건 훈련만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마음이 여섯 아이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왔다. 밤새 맹렬히 몰아치던 폭풍은 마침내 그쳤다. 새벽이 오자 도시는 다시 고요해졌다. 수평선을 타고 부드러운 빛이 흘러와 아침의 옅은 따스함으로 모든 것을 어루만졌다. 창고 지대는 차단되고 노란 테이프와 번쩍이는 경광등으로 표시되었다. 하지만 지휘구역 안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구조된 아이들은 담요에 둘러싸인 채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코코아를 홀짝거렸다. 구급대원들은 작은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들 사이를 조심스레 오가며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다. 그들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어렴풋이 비쳤다. 안전함. 마크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던 작은 소녀 릴리가 사회복지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끔씩 그녀는 마크와 렉스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지쳐 있었지만 더 이상 전과 같은 두려움은 서려 있지 않았다. 렉스는 마크 곁에 드러누워 있었다. 빗물에 젖은 털이 아직 축축했고 앞발 사이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이제는 차분해 보였지만 시선은 릴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따라갔다. 익숙한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마크 경관. 그가 고개를 돌렸다. 형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한 남자와 여자가 다급히 달려왔다. 릴리의 친부모였다. 릴리가 그들을 보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얼굴에는 현실을 믿지 못한 채 핏기 없는 표정이 감돌았다. 엄마, 아빠. 그녀가 앞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재회는 순식간이었다. 팔이 단단히 얽히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어떤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포옹. 곁에 있던 경찰들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미소 지었고 어떤 이는 목으로 치밀어 오르는 울컥함을 삼켰다. 마크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벅찬 감정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렉스가 살짝 머리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웠다. 봤지? 마크가 중얼거렸다. 네가 해낸 거야. 알지? 소녀가 부모의 품에서 몸을 빼내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렉스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점원 셰퍼드는 가만히 있었고 꼬리만이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고마워. 그녀가 그의 털에 파묻힌 채 속삭였다. 넌 내 영웅이야. 마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꾹 참았다. 그는 손을 뻗어 렉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말, 얘가 다 듣고 있어, 꼬마야. 그가 나지게 말했다. 얘는 늘 그래. 근처에서 수사관 한 명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다. 조직망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 개의 코와 당신의 직감이 우리가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마크는 옅게 미소 지으며 렉스를 바라봤다. 우린 그저 진실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렉스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다. 눈빛은 고요했고 충직했고 자부심으로 빛났다. 긴 밤을 통틀어 처음으로 마크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영웅에게는 배지나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가끔은 그저 귀를 기울이면 된다. 아침 해는 이제 완전히 떠안개를 가르며 도시를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였다. 밤의 혼돈은 끝났다. 남은 건 고요뿐이었다. 아주 인간적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침묵. 마크는 지구대 앞 계단에 앉았다. 제복은 아직 축축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다. 옆에서 렉스는 꼿꼿이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순찰차들이 공회전하고 경찰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손에 든 차에 조용히 말을 나누는 주차장을 훑었다. 모든 게 끝났다. 용의자들은 체포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무사했다. 그리고 지구대 안 어딘가에서 릴리는 웃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 터진 진짜 웃음. 그 웃음소리에 마크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를 내려다봤다. 있지.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내 말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부터 하라고 했을 거야. 그냥 돌아섰을지도 몰라. 렉스가 고개를 살짝 돌려 호박빛 눈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꼬리를 흔들지도 짖지도 않았다. 오직 렉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요하고 다 아는 듯한 눈빛으로 그저 바라봤다. 마크는 낮게 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네가 진짜 형사인 거겠지. 응? 점원 셰퍼드는 마크의 팔에 코를 가볍게 갖다 댔다. 말로는 다 하지 못할 뜻을 담은 아주 단순한 몸짓. 잠시 뒤 차문이 열렸다. 릴리가 부모와 함께 내렸다. 그녀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분홍색 재킷을 휘날리며 그들 쪽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조그만 물건이 하나 들려 있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크가 그녀에게 건넸던 렉스의 예전 K9 배지 태그였다. 그녀는 다시 렉스 곁에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이건 내가 간직할게. 그녀가 말했다. 널 절대 잊지 않으려고.
렉스는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마치 알아듣는다는 듯 귀가 실룩거렸다. 마크의 목이 메었다. 그는 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가 다정히 말했다. 이제 그는 내 이야기의 일부고 넌 그의 이야기의 일부야. 소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렉스를 꼭 안은 뒤 일어나 부모에게로 달려갔다. 마크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구대 앞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움직이는 건 산들 바람뿐이라 머리 위 깃발만 살랑이며 소리를 냈다. 마크는 렉스를 바라보며 속삭임보다도 겨우 높을까 말까 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목숨만 지키는 게 아니야, 친구야. 넌 사람들의 삶을 바꿔. 렉스의 귀가 살짝 실룩였다. 그는 몸을 더 바짝 붙이며 마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고 눈빛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 아침의 부드러운 빛 속에 선 두 파트너를 포착하자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끔 영웅은 망토를 걸치지도 무기를 들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며 남들은 듣지 못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